우리나라가 물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 원자력 발전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100% 수입하는 국가이며 유라시아에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북한에 막혀 있어 지정학적으로 섬과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모든 에너지 자원을 오로지 선박으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이고 수입 경로 해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무기화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해상을 통해 100%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통점은 저탄소 에너지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화석에너지는 수입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은 바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어 고가의 천연가스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만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 RE100이나 탄소 국경 조정세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해야 합니다. 원자력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서의 원자력 비율은 세계 평균 9%를 훨씬 넘는 31%에 달해 원자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재생에너지는 가능성과 경직성 문제로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는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최대 비율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송전망을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워 원자력 발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발이 심하므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남아있는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리를 두고 있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에너지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므로 이들을 국가를 경원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민간 기업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대인 미국에 버금가는 에너지 과소비국이므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감히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다가올 미래에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에 버금가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영국의 2배 이상입니다.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데 물론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서도 수출하는 이런 산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중요성, 에너지 소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CC에서 이런 정책을 하느라 돈을 쓸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 국민과 정부 모두 신경을 써서 이 방면을 많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에너지 요금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면 더욱더 힘들어져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만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를 못한 거죠. 제가 이전에 석유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 때 한국전력분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것이 마치 두부값이 콩값보다 싼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재료값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그런 에너지 요금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미래 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에너지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있죠. 그런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는 우리가 100% 수입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기후적,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점을 가지지 않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물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 원자력 발전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확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21세기에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에 힘쓰고 또 자원 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